안녕하십니까. 한국 MPL협회장 이형주입니다. MPL 10분 특강 총 30강 중 제 12강 왜요? 어디 가서 사는지, 부실채권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금융기관별 채권 매각 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별 MPL 매각 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제1금융기관, 그 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은 수협, 축협,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로 나눠보겠습니다. 제1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지점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여신센터로 넘기고 여신센터에서 본점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1금융은 여기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채권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국제입찰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따라서 이때 주관사는 회계법입니다. 따라서 1금융기관 채권을 갖다가 자기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회계법인한테 연락을 통해서 공개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유동화 전문회사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SPC, 특수목적회사입니다. 대표이사만 둘 수 있고 직원이 없습니다. 본점만 있고 지점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 채권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업무 위탁을 합니다.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유동화 전문회사의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 자산관리회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타 금융기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협, 축협, 저축은행입니다. 이때는 지점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보통 본점으로 넘깁니다. 따라서 본점에 전화 거셔서 보통 2층에 많이 있는데 본점 대북에 찾아가서 채권 가격을 협상하셔야 됩니다. 농협입니다. 단위 농협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은 중앙에 산하 자회사로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단위에서 직접 팔지 못하게 하고 중앙의 산하인 자회사인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자산관리회사에 가서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신협입니다. 단위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은 신협도 최근에는 중앙의 산하의 자회사인 MCU 대부를 갖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MCU 대부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본점 대북에 가서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단위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면 중앙의 산하의 자회사로 MCI 대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MCI 대부로 넘긴 채권은 MCI 대부에 가서 사셔야 되고, MCI 대부로 넘기지 않은 채권은 본점 대부에 가서 채권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금융관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기관투자자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사러 다니는데 이 기관투자자가 MPL을 잘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유한코가 뭔지, 하나FNA가 뭔지, 대신FNA인지 잘 모릅니다. 이 채권을 사가는 기관투자 회사들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대충 우리가 부실채권이 1금융기관 채권이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갔을 때 어디에 가서 채권을 사실 수 있는지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낙찰자를 갖다 보면은 부실채권을 실질적으로 사가는 회사들은 기관투자는 총 7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암코, 하나FNA, 대신FNA, 우리금융FNA, 키움FNA, 유진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암코 같은 경우는 6개 시중은행이 연합해서 만든 회사가 유암코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 뭐 빼봤는데 하여튼 6개 시중은행이 합해서 이 유암코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요. 하나FNA는 하나은행이 만든 기관투자 MPL 기관투자 회사입니다. 대신FNA는 대신증권이 모회사가 돼서 부실채권 정리회사를 만든 게 대신FNA입니다. 우리금융FI는 우리은행이 투자해서 만든 부실채권 정리회사고, 키움FNA는 키움증권이, 유진자산운용은 유진그룹이,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 자산회사에서 투자해서 만든 부실채권 투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한코가 보통 작년 2023년도에 총 5조 5천억 정도가 부실채권이 시중은행 1금융기관 채권을 갖다가 정리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한코가 24개 풀을
24개 풀 약 2조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약 37.64%고요. 하나FNA가 약 17개 풀 약 1조 2천억 원어치를 사갔고 시장 점유율이 약 22%. 대신 FNA가 6개 풀을 낙찰받아갖고 6,400억 정도 가져왔고요. 시장 점유율이 11%. 우리금융 FNA가 9개 풀 6,700억 정도 12%. 키움 FNA가 6개 풀 6천억 정도 11%. 보통 이 5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를 갖다 찾아가실 때 유동화 전문회사를 인터넷에 아무리 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찾아가시면 안 되고 유동화 전문회사의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자산 AMC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유동화회사의 명칭을 보면 1금융기관이 채권을 갖다가 NPL로 풀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풀을 기관투자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한 개의 풀을 낙찰받을 때마다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한 개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을 하나 낙찰받으면 그 낙찰받은 풀에 하나를 갖고 유동화 전문회사를 하나 만들고 또 낙찰받으면 또 풀을 만들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풀로 따져보면 65개의 풀이 낙찰이 됐는데 따라서 작년에 65개 유동화 전문회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라 이름을 지을 때 낙찰자가 아무렇게나 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화회사 전문회사의 그 명칭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업계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룰에 따라서 유동회사 이름을 만듭니다. 유동회사 명칭은 크게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NPL 매수자를 갖다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NPL 매도자를 표시를 하고 세 번째는 NPL 매입 시점. 요 세 가지 단계의 형태로 유동화회사 이름을 만듭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보면 유암코가 풀을 하나 낙찰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풀을 이름 만들 때 US 제16차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이름을 진 거는 무엇이냐? 자,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U자, 이건 NPL 매수자입니다. 유암코가 낙찰자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U자가 붙은 거는 모든 유동화 전문회사 이름 중에서 U자가 붙은 건 다 유암코 채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는 앞에다가 U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S는 NPL 매도 금융기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US라는 것은 유암코가 S, 신한은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유암코가 신한은행 채권을 16번째로 낙찰받아서 가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유암코가 국민은행 채권을 사갖고 와서 16번째 유동화 전문회사를 갖다 만들었다면 이름을 US가 아니라 UK로 만듭니다. 국민의 약자인 K로 씁니다. 만약에 여기 UW라고 되어 있으면 유암코가 어디 은행 채권을 사간 거냐? 유암코가 W니까 우리은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유암코가 우리은행 채권을 제일 16번째로 낙찰받아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뜻입니다. 하나FNA입니다. 하나FNA는 이름을 만들 때 HF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HF가 들어간 것은 전부 하나FNA가 채권을 사간 겁니다. 그 다음에 W로 됐으니까 이건 NPL 매도자, 금융기관을 나타내니까 W면 어디겠습니까? 우리은행이죠. 그래서 HF, 하나FNA가 우리은행을 채권을 사가서 3일 유동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3일을 중에서 3은 2023년을 나타냅니다. 2023년 1분기에 낙찰받아가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3일입니다. 만약에 하나FNA가 우리은행 채권을 2024년도 2분기에 지금 3분기 지금이 3분기죠. 7월 달이니까 2024년도 3분기에 낙찰 받아가서 만들면은 HFW 2024년 3분기니까 43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대신 FNA 같은 경우는 유동화회사 이름을 하는데 FI2013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FNA가 낙찰받은 채권은 반드시 F를 씁니다. 그래서 F는 대신 FNA가 낙찰받았다는 매수자를 나타내고요. I라는 것은 매도은행, 즉 IBK 기업은행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03은 2021년 3월 달에 낙찰받아가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유동화회사 전문회사 이름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이름 뜻에
매수인가 매도인가 매입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유동화회사 이름만 알면은 이 채권을 누가 관리하고 누구한테 가서 채권을 협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화회사 이름을 다 아는데 그래도 못 찾아가신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회사명에다 유동화회 전문회사 이름을 찍으시고요. 여기서 기간 선택을 여기를 선택을 하실 때 기간 선택을 전체로 놓으시고 유동화회사 이름을 치면 자산유동화계획 변경 등록 신청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계획 변경 신청서를 누르시면은 자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위탁업체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채권을 사셔야 되는데 자산관리사를 찾아가는 주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신 분에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유한코 전화번호 주소, 대신 MC 주소, 전화번호 주소, 하나FNI 전화번호 주소, 우리금융 F&I, 키움 F&I, 농협자산관리사, J1, MG신용정보, MCI 평가정보, 이지사사정 등 채권을 갖고 사간다든지 관리를 해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을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